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즉 그 뒤로 세상을 피하고 이름을 숨기고자 갑상관계 등지로 자취를 감추고 스스로 호를 단주라 하고 머리를 기르고 선비의 관을 쓰고 바라문으로 변신하여 만행 두타로서 진흙에도 들고 물에도 들고 인연 따라 교화했다라고 적은 건 이건 만의 한영운이 경어집에서 이게 그거예요. 만의 한영운은 경어집 여기 약보가 있거든요. 그래도 고맙죠. 약보가 틀렸건 어쨌건 뭐 한영운이도 뭐 무슨 그 저기가 아닌 이상은 몰라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잘 쓰시느라고. 그래서 반에는 허엄경에 일체의 걸림이 없는 사람은 단번에 생사를 벗어난다라는 그 허엄경의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경어선사를 단번에 생사를 벗어난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경어의 파탈한 행동을 일체의 걸림이 없는 사람의 모습인 무의 행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한중강은 그에 져서 경어에서 한중강 아시죠? 그에 져서 경어에서 후련히 서강사를 떠난 만에 한영운이 나를 쳐라든가 나를 쳐라 이게 제목이 만의 한영운이 경어선사에 대해서 쓴 책 제목이 그래서 그리고 한중강은 어디 석촌호수 뭐냐 그게 불강사 거기 주로 불교대학 강사로 있더군요. 그래서 교에 져서 경어에서 호련히 석양사를 떠난 경어는 스스로 호를 단주라 하고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기르고 선비의 옷차림을 하고서 저자에 들어가 손을 들이운다. 이게 봐요. 이게 입전수수죠. 저자가 입전이고 수수는 손을 들이오다가 들이오다 수수. 그래서 입전수수. 라고 경어의 북행을 묘사하고 일찍이 이 나라 불교 정신을 찬란하게 꽃피운 신라의 해숙, 해공. 이 해숙과 해공이 스님들이죠. 그리고 대안은 특히 원효대사와라 짝짝 꿍꿍짝꿍 했죠. 해숙과 해공, 대안과 원효가 그러했듯이 화강동진의 재장정에 나선 것이라라고 서술하였다 이런 얘기요. 원효대사도 마찬가지죠. 원효대사는 해골바가지 물 먹고 뭐가 됐어요? 스스로가 걸승이 돼가지고 무예가를 부르면서 돌아다녔죠. 그거를 이제 누가 한중광이가 끌어들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한 경어선사에 대해서 또 뭐 그 이르중행 나뿐이 아니라 그냥 그 끌어다 쓰신 분이 많아요. 왜냐면 모르니까 제일 좋죠. 그러나 이상실과 고영섭은 이상실은 동국대학교에서 경어선사에 관한 석사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고영석 교수는 또 우리 동국대 교수인데 선학과 교수가 아니고 불교학과 교수긴 하지만 경어선사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가장 많이 쓰신 분 중에 고영석 교수가 있죠. 삼수갑산회를 이류중행으로 서술하였다. 이상실은 그의 논문에서 언급하기를 그의 시무관의 구체적 표상인 경어선사는 시무송, 시무가, 시무도 본문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나중에 내가 웃기는 게 뭐냐면 제가 동국대학교 박사 논문을 통과하는데 그냥 어떻게라도 이 논문을 자르려고 해가지고 제가 이 시무사상이라는 것을 그 논문으로 냈는데 그 부분을 통째로 잘라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도 어이가 없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어의 시무사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라내래요. 안 잘라내면 통과 못 시킨대요. 나는 어떤 교수가 말했는지 알아요. 네, 심사위원이 5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감이죠. 왜 그거를 잘라내라고 했을까? 이 교수들은 뭐 자기 멋대로니까. 그래서 안 잘라내면 통과가 안 돼서 논문을 머금고 잘라냈어요. 나중에 제가 책으로 경어의 시무사상이라 해가지고
따로 그것만 뽑아냈는데 그것도 나중에 책으로 내가 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책으로 안 내도 되겠다. 거기에 그 나중에 박사 논문 말고 나중에 안 잘린 무삭제본 있잖아요. 그 무삭제본을 제가 책으로 내요. 경허성어의 중도부리 선사상 연구. 그것도 선자를 빼라 그래가지고 또 중도부리 사상 연구를 했잖아요. 아주 속상해요. 왜냐면 중도부리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하는 말이지 중도부리 사상이 아니에요. 선사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그것도 제가 못했어요. 슬픈 이야기지만 어쨌든 박사 논문도 그렇게 통과가 됐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경허성어의 중도부리 선사상 연구라고 해갖고 상하로 냈어요. 누가 이기나 보자고. 이렇게 해서 상하로 냈는데 이게 상이에요. 흑이야 상하 이 박사 논문을 이렇게 2개 내라면 싫어도 하겠지. 그래서 줄어들어서 냈지만 어쨌든 이게 박사 논문이에요. 원본이에요. 2개. 이거는 상, 하나는 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시무사상을 빼라고 해가지고 에이그. 그래서 이게 시무사상이 통째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또 내가 시무사상을 안 하느냐 하면 또 해. 그래서 또 책을 펴냈는데 어딨냐? 몰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또 저 경허성어의 중도부리 선사상 연구 그거를 박사 논문이라 무삭제본이라 그걸 할 겁니다. 요거 끝나고 그 다음에 연극 경어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중도부리 선사상 박사 논문에 있는 거 다 근데 박사 논문에서 그게 빠져서 그 중도부리 선사상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제가 다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무사상이 빠져나갔는데 그러니까 경어의 박사 논문에는 이 시무사상이 없어요. 말이 안 되죠. 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그냥 빼고 박사 논문 통과를 시키거든요. 또 생각하니 또 속상하네. 그래서 경어 시무가는 구체적인 표상인 이루중행이 그의 삶을 결정지응하면 분명하다라고 이상실이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로써 나를 구하고 나를 허물고 세상에 드며드는 경어의 시무사상의 형지가 정확히 구현됨을 알 수 있다라고 삼수갑산의 북행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누가? 이상실이. 또한 고영섭은 고영섭은 또 그러면은 그 북한의 그 삼수갑산을 뭐라고 표현했냐? 고영섭은 경어의 출출세간 아까 출출세간 했죠? 누구였죠? 만해 한용운이 그죠? 출출세간의 사문 비구 경어에 대해서 거사선생 박난주라 예서 거사선생 그러니까 거사라고 이 고영섭인 얘기를 했고요. 전환을 우리 시대에 필요한 불교적 인간상의 새로운 전형으로 경어선사를 이제 추켜 세우는데 이것도 또 틀린 얘기죠. 아니죠. 그래서 출세간의 지평에서 입세간의 지평으로 복귀하는 한 역사적 인간의 새로운 탄생 과정으로 이 삼수갑산을 보았는데 물론 고영석 교수님도 몰랐으니까 고영석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좀 친해요. 왜냐 경어선사를 많이 좋아하셔요. 그래서 물론 또 고영석 교수님의 또 이 업적을 또 생각해 보면 고영석 교수가 제가 박사 과정을 다 수료를 마쳤는데 고영석 교수가 그 경어에 대한 그 대학원에서 과정을 개설하면서 이제 저를 반 억지로 끌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 명령 와서 들어 이래가지고 6개월을 제가 다시 청강생으로 6개월을 다니면서 그 결심을 굳히게 되는 건 그래 어디 한번 박사 논문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제가 맡은 파트가 선시였어요. 그러니까 선시에서 내가 박사가 된 거예요. 선시에. 선시에. 그래서 6개월 동안 계속
대학원생들 그 15명하고 선시만 내가 발표하면서 많은 거를 또 일취월장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워서 다 집어넣었어요, 선시를. 그래서 이 고영석 교수가 한 축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경어의 북녘 살림살이를 역사 속에서의 복기로 살핀다 해서 역사의 속으로의 복기로 살피며, 여기도 고영석 교수님이 조금 냄새를 맡았던 것 같아요. 뭔가가 이상하죠. 조선의 설잠을 잇는, 여기 있잖아, 조선의 설잠. 왜냐면은 설잠이 누구예요? 설잠이 김시습이죠. 근데 경어선사 시에 김시습에 대한 시가 2개나 있잖아요. 결국은 또 김시습이를 어디서 만나냐? 마곡사에. 경어선사가 마곡사를 무지막지하게 다녔어요? 마곡사에 와서 또 김시습이가 그거 다녀가잖아요. 이름이 매월당 김시습인데, 지금 거기에 지어진 거는 매화당이 있어요. 딱 바로 그 어디 영산전 옆에. 근데 나도 영산전을 내가 공주교대에 들어가면서부터 공주교대 졸업할 때까지 거짓말 조금 보태서 100번은 더 간 것 같아요, 마곡사를. 그래서 그 마곡사 갈 때마다 그 매화당을 보고 했는데, 이 매월당 김시습과 경어선사와 연관관계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혹시 전생에 경어선사가 김시습의 후신이 아니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선의 설잠을 잇는 이리 중에 가풍으로 이 경어선사와 그 설잠 김시습이 많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 김시습이 어릴 때 천재였잖아요. 생육신. 김시습 얘기를 많이 해요, 경어선사가. 그리고 또 김시습이 살았던, 김시습이가 마곡사에서 출가했잖아요. 거기도 여러 번 가시고, 또 북쪽에 가서도 또 가시고. 인간은 그 전생업이 80%를 차지한대잖아요. 한편 이와 같은 이해와는 달리 최병헌 있죠. 최병헌 교수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서술하였다. 최병헌 교수는 또 이상한 소리를 하죠. 경어의 1904년 이후의 행적에 대하여 불교계나 학계에서는 허강동진 또는 이류중행에서 불교적인 무해행으로 해석을 하였으나, 실제 그의 행적에서는 불교적인 모습은 전혀 발견. 어떻게 보면은 최병헌 교수가 최병헌 교수가 불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냄새는 조금 맡았죠. 보통 화강동전 1위 중에 입전수라고 하는데 어째 그게 없는 것 같기도 해 라고 해가지고 그의 행장이나 약보에서 서술대로 불교계를 완전히 떠나 속인의 신분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지 않은 건데,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죠. 그 외면적인 모습만을 봤지 최병헌 교수가 이 시를 봤냐 이 말이야. 시 한 수만 읽어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완전한 속인으로 떠났어요? 최병헌 교수님? 이게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속인은 절대 아니에요. 속인의 모습으로 신분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물론 무해행이나 입전수 화강동진회를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다 썼잖아요. 앞에서도 다른 사람도 느끼기가 다 비슷하고, 저 역시도 완전한 화강동진 일일주행이라고 하기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이 있었던데, 그렇다고 또 완전한 신분 속인으로 들어갔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경어선사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 의견을 이제 제가 다 끌고 온 거예요. 이처럼 최병헌은 불교계를 완전히 떠나 속인의 신분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더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들의 경어의 삼수갑산행에 대한 이해는 무해행이라는 대전제 아래 무해행이죠. 화강동진 이류중행 특타 만행 등으로 설명해 왔던 건 사실이고, 필자 또한 경어의 마지막 삼수갑산 시절을 저는 이제 하다하다인데 좀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상체. 아주 뭐 간단데 쓰죠. 상체 하면은 다 끝나? 상체라는 또 다른 관점으로 경어의 삼수갑산행의 비밀에 접근하고자 하였던 바 있다, 이런 말이죠. 경어의 환속의 유축. 그럼 이제 환속인가 아닌가부터 먼저 보자는 거죠. 경어당 성우가 선승으로서 마지막 모습을 보인 것은 강원도 고산군 설봉리에 있는 안변 서광사였다.
서광사는 기성계가 건국을 할 때 500나안을 데려 도와줬다는 것에 근거해서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500나안을 봉안한 절이다 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개금불사의 증사로 갔죠. 근데 몇 년이 지나면서 그 옷칠이 벗겨져 갖고 이제 개금불사를 하고 경원사를 모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네, 또 이 안변 서강사에는 또 이상한 이야기가 있죠. 그 누구야 그 무학대사가 이제 그 태조 이성계가 꾼 꿈이 있잖아요. 뭐래? 석가래가 무너지면서 다구는 소리가 들렸는데 뭐 그 석가래 3개를 가지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왕이 되는 꿈이다. 석왕. 그러니까 왕을 해석한 절이다 해서 그 이름이 서광사가 됐고, 또 무학대사가 서광사의 시주해라. 그럼 왕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태조 이성계가 그 어느 절이요? 그 절 이름도 있었는데 이게 추석에 다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뭐 절에서 이름이 뭐였더라? 그거 다 써 있어요 이 책에는. 그 500나안을 이 안변 서광사로 모셔오는데 마지막 499번째하고 500번째 나안을 한꺼번에 모셨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꿈에 그 뭐라 그래, 내 이놈 아무리 나를 개무시해도 그렇지 499, 500을 한꺼번에 여기다가 싣고 가면 돼 안 돼? 이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500번째 나아님이 없어졌어. 진짜로 가보니까 꿈에서 본 대로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개무시를 했다 해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나아님 다시 모시러 갈게요. 가보니까 그 옛날에 가 있던 절에 또 계세요. 그래서 또 한 분을 모셔서 또 500 나아님을 갖다 보니까 또 달아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성계가 다른 나안을 한 번 새로 모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얘기처럼 이 오박나안이 유명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옷칠이 벗겨지자 1904년 개금불사를 한 뒤 증명법사로 경허를 초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떠나기 전에 이미 이 초청법사가 돼 있었어요. 예약, 지금으로 말하면 예약이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이 월정사로 방향을 틀고 또 어디 그 동해안을 따라서 금강산을 가면서 헐성루라는 곳에 들려서 2개의 시를 남겨요. 헐성루라는 시 2개와 그 다음에 뭐 금강산 명구라는 시 2개를 남기죠. 그래서 4수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변 서강사에서도 영월루를 지나면 해갖고 영월루가 이제 그 안변 서강사에는 큰 누각이에요. 그 누각에서 또 시 한 수를 남기고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도망 나오죠.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증명법사로 경허를 초청했다. 이 불사를 마지막으로 그는 승복을 벗고 주장자도 버리고 다 없애버렸더라. 이런 얘기죠. 아이고 아파. 여기서 주장자를 버린다는 얘기는 경허선사가 증명법사로 주장자를 휘두르지만 그 날창날창한 조그마한 주장자 있죠? 이거 단장. 그 단장은 끝까지 가지고 계세요. 그 심심해서 주장자 돌린다 뭐 이런 시도 남아 있어요. 유관 속복의 유생 박난주. 그 속인이라는 거의 근거의 처음으로가 뭐예요? 제일 처음에 속인이라는 근거의 제일 처음은 유관 속복이죠. 뭐. 외형상으로 1904년 천정암으로 돌아온 경호는 난공에게 법을 자는 후 북녘으로 걸어버렸다. 오대산 월정사가 금강산을 거친 스님은 안변 서강사에 잠시 머무를 것도 없어. 그 하고 새벽에 떠나오시니까 자취를 감췄다. 박난주라는 이름으로 머리를 기르고 승복조차 벗어버린 경호는 유생의 모습으로 저자에 들어갔어요. 저자 어디에? 원산에. 마치 심호도의 마지막 단계인 입전수서와 같은 삶을 보여줬더라 이런 얘기죠. 거기 그 기괴한 모습 있잖아. 기괴한 모습이죠. 모습으로 술병과 고기를 주전자 끝에 매단채 머리는 수영과 머리는 덥수룩한 모습으로 얼굴은 수영가겠지 뭐. 얼굴에는 수염과 머리는 덥수룩한 모습으로 갑상거리를 자유롭게 당당히 활보하였음을 볼 때 경어의 북행은 일부 세간에 도피니 피세니 운둔이지 하는 방안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라고 써있죠. 이거는 뭐냐면 경허선사가 갑상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어요. 그 활보하고 다녔는데 어떻게 그게 도피야? 또 피세야? 세상을 피해갔다고? 어떻게 운둔이야? 그런데 원산바닥에서 뒤지게 두드려 맞고
죽다 살아나면서 이 경화선사는 내가 이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 바로 걸려. 그냥 바로 어디에? 헌병. 일본 놈 헌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경화선사가 스스로의 몸을 추스리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도피냐? 내가 피세냐? 내가 은둔이냐? 그런 거에 관계없이 거리낌 없이 경화선사가 모습을 드러내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녹록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경화선사가 이거 안 되겠구나. 북쪽으로만 오면 모든 게 좀 자유로워질 줄 알고 세상 다 떠났으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볼 거야 라고 했는데 막상 원산에서 그냥 원산바닥을 그냥 활보하니까 그냥 제딱 걸렸어.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화선사가 이제 다시 방향을 트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북으로 방향을 틀어서 안전한 길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요. 일강계 한전동에 한전동 장뚜루벌의 김탁. 아까 한전동이 뭐랬죠? 종남면. 강계군 종남면 한전동이랬죠. 그러니까 그 종남면이 뭐랬어요? 맨 끝터머리, 남쪽의 맨 끝터머리를 종남면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한전동이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거기가 장뚜루벌이 있었어요. 경화는 1904년 북경을 떠나 위원지방, 여기서 위원지방을 떠난다는 것도 그때는 그냥 위원지방 지나갔나 보다라고 했죠. 근데 이연에서 누구한테? 이택용에게 시를 세 수나 두 수를 남겨요. 이택용은 또 누구야? 라고 했더니 거기서 송의진이라는 친척을 못 만나가지고 이택용이를 만나요. 그래서 이택용네 집에서 이틀인가 며칠을 의지하면서 시 2개나 남겨주죠. 그래서 그 유원지방을 떠돌아요. 그 송의진이를 못 만나서 거의 4개월을 보내다가 다시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북녘 땅끝 함경도 갑산 강계지방 일대였다. 갑산은 이제 그 이후지만 그가 강계 땅을 지나던 때에 1905년이 거의 다갈 무렵은 아니야. 한 6월 달쯤이요. 찌는 듯하니까. 어느 날이었다. 길바닥에 쓰러진 경화를 일으키면서 인연이 되어준 김탁은 요 앞에는 왜 쓰러졌나는 여기는 안 써놨지만 사실은 주막에 들려가지고 주막에 주모 이래가면서 객기 좀 부리다가 엉덩이를 두드렸어. 근데 그때 동네 청년이 서너 명이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주모를 희롱 내가 주모를 희롱하면 저들이 나를 가만 안 둘 거다. 어디 한번 내기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삭싸움을 한 거예요. 경화선사 혼자. 내가 요것들이 발동을 해갖고 나를 덤비나 안 덤비나 보자 해가지고 그 청년들 보는 앞에서 주모를 건드려요. 살짝. 주모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그냥 그 청년놈들이 발대처럼 일어나가지고 몽둥이로 경사를 두드려 패죠. 그러고 있는데 김탁이 나타나서 그 싸움을 말으니까 그 김탁한테 경화선사가 뭐래요? 이런 시라비? 뭐라고요? 시라벌. 이런 시라벌 같은 놈의 새끼가 네 가던 길이나 갈 것이지 뭐 때문에 남의 삭싸움에 뛰어드느냐 그랬죠. 그래서 이 삭싸움이 그거예요. 삭싸움이 뭐라고? 돈 내고 내기 거는 싸움이죠. 삭싸움 해봤어요? 돈 내기 걸고 하는 싸움. 홈싸기를 할 때 사기죠. 너는 왜 가던 길이나 가지? 남의 삭싸움에 끼어들어가지고 확 하냐고 김탁한테 하니까 이런 고약 실업을 같은 놈, 실업애 같은 놈. 실업애가 뭔지는 모르지. 실업애가 뭔가? 실업애가 뭘까요? 아무튼 이런 실업애 같은 놈의 새끼가 실업애가 아무튼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실업애라고 하는지 써있어요. 이런 실업애 같은 놈이 네 가던 길이나 갈 것이지 뭐 때문에 달라들어가지고 삭싸움을 뜯어 말리느냐 라고 하니까 김탁이 이게 뭔 소리래요 하다가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범상치 않아. 눈에서 막 광채가 팡팡팡 하고. 그래서 경화와 김탁의 만남은 그 후에 경화의 마지막까지 이어졌어. 열반까지 이어지죠. 김탁과의 만남은 운명적이더라.
어디에서? 한전동 장두루벌에서 종남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어선사를 이 김탁이 아이고 어르신을 몰라뵈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어디 가시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으시면은 누추하지만 저희 집으로 좀 모실까요? 그래. 내 갈 곳은 많아. 갈 곳은 많아도 갈 길 없어요. 이래가지고 갈 곳은 많지만 그래 한번 따라가 보지 뭐. 이래가면서 덜렁덜렁 따라오시다가 어르신의 조남은 어찌 되시오는지요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게 박난주예요. 생각도 안 했는데 여선사 시에 저기 어디야 그 위원군 막 이런 거 떠돌면서 그 남아가 이름이 없는 게 부끄럽다고 그 시를 쓰시거든요. 갑자기 없던 이름이 그냥 갑자기 박난주로 튀어나왔어요. 이름은 박씨는 밀양박씨의 어머니의 성을 따랐고 난초는 난초란 자를 써서 유생들과 좀 어울리고 싶다라는 뜻이고 주자는 물될 주자 고울 주자를 써가지고 전주군 경어선사가 전주군이죠. 그래서 그 이름까지 해서 이렇게 삼박자로 쪽쪽쪽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각인데 이 박난주가 박난주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김탁과의 첫 만남 이후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삼석합산에서의 경어의 행적은 제가 제자로 삼은 김탁 등에 의해서 수덕사에 전해졌죠. 김탁은 그 당시 상해 임시정부 발족을 위한 국민대표 250인 중에 한 명에 포함될 정도로 엄청나게 순위가 높아요. 그때 뭐 한글 내가 보면 19번째에 써있다던가 보셔졌다고 하더라고요. 될 정도로 평생을 조국 황복에 헌신했던 인물로 경어의 북방에서의 삶에서 경어는 김탁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국은 김탁을 뭘로 키웠어요? 독립운동가로 키웠다니까. 대단해요? 대단해. 그래서 경어선사가 지금 속복을 가려고 있기 때문에 환속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다시네요. 유관속복의 유생 박난주. 아까는 아까 1번은 뭐였죠? 같은데 한전동 장두루벌의 김탁. 그 다음에 유관속복의 유생 박난주. 경어집에는 그가 입적하기 전까지 북방에서 남긴 많은 시가 수록되어 있어요. 145수. 이 시편들 가운데에 경어가 북방의 고원 도시를 떠돌며 시를 주고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실려 있어요. 지인들의.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대로 썼어요. 글쎄요. 공식적으로는 양유상, 이여성. 아까 이여성이 이교사랬죠. 또 이 양유상은 잘못됐는데 양소상이랬죠. 박물장사, 얼레빗장사. 얼레빗 소자예요. 그러니까 담양에서 만난 얼레빗장사 이름이 양소상인데 그거를 쓸 때 양유상으로 쓰는 바람에 잘못된 거죠. 이여성, 박리순, 김담녀. 이 김담녀가 김탁이에요. 담녀, 김탁. 아마 경어선사가 담녀라고 지어줬던 것 같아요. 김소산이, 오하천이, 아까 말했죠? 김담녀, 김소상, 오하천이가 3인방. 그 다음에 김영항이, 김박원이, 최문아, 김일련이, 박형관이, 임인규, 김낙주, 김치주, 김유근이, 강봉원이, 송의징이, 한학순이, 장사윤이, 김수호, 박영상이, 김응삼이, 이택용이, 김용선이, 김수장이, 송남아 이렇게 등 모두가 26명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경어가 시를 주고받은 유생들이 비단이 26명 뿐이겠는가? 여기서 수집해 온 것이 그만큼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수집한 것만도 이렇게 많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생 박난주의 학자시, 유자시라는 거 뭐예요? 내가 유학자라는 거를 일부러 트릭으로 드러내면서 남긴 시. 즉 그 화답시 있잖아요. 화답시. 그런 것들에서는 절대로 내가 승려의 신분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경어는 북녘에서 많은 지인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이 지방의 선비나 상인이나 지주나 학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사들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경호는 별들고 술 취해서 나라 걱정을 잠깐 잊어보려고 했는데 시국을 걱정한들 그게 운수인 걸 어쩌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과 시를 나누며 모든 것을 뭘로 돌렸더라? 운명으로 돌렸더라 이런 얘기. 운명. 일제 말이라 시절도 하수상하고 요거는 이제 경호선사가 시 있어? 이 시 소개했어 안 했어? 오 마이 갓. 어떡하냐 이거 내가 너무 많아서 이걸 뺐는데 여기 있나? 빼면 안 돼. 절대로 빼면 안 돼. 유생들과 주고받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여러 편의 우국 충정시도 여러 소담하있고 김담녀, 김소산, 오하천은 경어의 친한 것들로 모처럼 선비들이 셋이나 보였어. 그러니까 그 김타기가 경어선사를 당신의 집으로 모신 다음에 처음으로 이 유생들을 끌고 온 게 김담녀, 김소산, 오하천이에요. 인사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경어의 흥취는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모처럼 처음으로 이 남쪽을 떠난 뒤로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은 게 이거예요. 그 이전에는 떠돌이, 날품팔이, 그리고 이제 기껏 한다 그랬다가 여각, 또 그리고 기껏 해야지 누구네 집. 이택용네 집에서 자죠. 3일밤을. 그리고 그 이후로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게 지금 이거예요. 아주 좋아, 기분이. 이곳은 김담녀의 집으로 그가 가족들과도 안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갑산읍성이 아니라니까 강계읍성에 있는 작은 바. 이거 좀 지어주세요. 갑산이 아니고 강계읍성. 강계읍성에 있는 작은 마을집이란데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김탁은 부잣집이에요. 여기는 작은 마을집이다. 큰 마을집인데.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거 길은데, 될까? 이건 끊어야 돼. 여기 엄청 길어. 자. 이거 10분 내로 못 끊네. 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